예, 소셜 라이브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맞죠? 한 달에 한 번이죠? 네. 예, 만나게 되는 팩트 체커들과의 소셜 라이브. 이거 PA 스피커 좀 줄여주실래요? 예. 소셜 라이브의 팩트 체커로서 나오는 것은 처음이겠군요, 이가혁 기자. 네, 처음입니다. 네, 이제 얼마 됐죠? 2주? 이제 2주 좀 3주차 접어들었습니다. 7월 1일자로 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예. 되게 길게 느껴지죠. 예?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3년 하고 나간 사람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 근데 뭐 3주도 안 된 상황에서 길다고 하면, 자중하겠습니다. 예. 오대영 기자는 요즘 기동 이슈 팀장으로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제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나경 앵커는 오대영 팩체커가 편한가요? 이가혁 팩체커가 편한가요? 이가요 팩트체크. 네? 팩트체크, 각자의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이가혁 선배를 망고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망고? 네. 왜요? 존재감이 아주 뚜렷하니까. 아, 그래요? 멀리서도. 오대영 기자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나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뭐라 하시는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뚜렷한 매력이 있죠, 대영 선배는. 네. 무슨? 좋은 매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는 곤란할 것 같아서 더는 안 여쭤고. 그러면 누가 더 팩체커로서 뛰어난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거. 그래서 저랑 하고 있는 저라고 말해 줄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네. 아닙니다. 두 분이 절대로 그렇게 하실까요? 얘기 안 하네. 아니 뭐 저는 팩체커는 네. 안나경 앵커 담당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 남아 있을 이유는 없죠. 그렇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질문하고 가려고 했어요. 보시기엔 어떤가요? 예? 보시기엔 어떤가요? 뭐를요? 오대영 팩트체커와 이가혁 팩트체커가 하시는 걸 지켜보시면 저는 안 봤어요. 전 다음 거 제가 비하인드 뉴스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봤어요. 네. 그래서 3주째 네. 들어선 감상이 뭐 오래됐다는 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오대영 선배가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 예. 엄청나게 이렇게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 예. 하루하루 매일 이제 좀 팩트 체크를 가설을 세우고 이제 딱 뭔가 확인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방송 시간이 다가오면 딱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써줘야 되는데 거의 방송이 다가왔는데 이게 아닐 때가 있다는 예.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흔한 건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빨리 다른 또 아이템을 찾거나 예. 좀또 돌파구를 찾는 게 좀 어렵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저히 그래서 직전까지 이게 도무지 팩체크가 잘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없을 리는 없는데. 네. 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그날은 팩체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네.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는 중입니다. 이가혁 기자도. 비록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 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 두 사람이 나눌 얘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아이템 중에 좀 보충 설명 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어서요. 그런 그런가요? 걸 좀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여기 가운데로 앉으면 네. 제가 매일 안나경 앵커와 지금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시작했나요? 바로? 시작한 거죠? 네네. 네. 아까 저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네. 되게 뒤끝이 있습니다. 추잡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다시 인사를 드리면 저는 네. 팩트체크 7월 1일부터 지금 맡고 있는 이가혁 기자입니다. 원래 법조팀에 있다가 네. 이제 이걸 맡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오대영 선배하고 할 때 제가 소셜라이브에서 했던 저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이래서 오대영 하는구나. 아, 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달아주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가혁 선배가 팩트체크를 하고 나서부터 여기저기에서 이래서 이가혁 하는구나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래서 안 된다고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었겠죠? 아닙니다. 긍정적인 네. 말을
이래서 이각 하는구나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4월 달에 네. 한번 했었잖아요. 아, 팩트체크. 맞습니다. 그때 오대영 선배가 이제 출장 가셨을 미국 출장 갔을 때, 네. 앞으로 가시겠네요, 직접 저요. 출장을.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네. 게, 많이 팩트체크 조회수가 있었던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처음에, 지금 일본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저희 팩트체크도 일본 이슈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 진짜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제가 가장 네. 처음에 했던 아이템이 외교 결례. 네, 맞습니다. 김정숙 여사 팔짱 낀 게 외교 네. 결례냐? 네. 그걸로 처음 했습니다. 그거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카메라 잡힙니까? 네, 잘 잡히는 걸로. 이 김정숙 여사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그 이제 영부인 배우자들 모임에 갔는데 그 일정 중에 프랑스 영부인의 팔짱을 뗐는데 그 옆에 있던 이 노란색 옷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말렸다. 팔짱 끼지 마라. 이거 네. 결례다. 말렸다. 라고 그런 영상이 약간 일부 영상만 계속 플레이되면서 네. 좀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었던 걸로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맞아요. 아니었죠. 네. 어떤 근거였냐면 저희가 사실 이때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로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다음 날 저희가 비하인드에서 맞습니다. 박성태 선배가 설명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있던 그 당사자 중에 한 분으로부터 당신은 그 옷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라는 확인을 받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진이 저희는 아주 이 시쳇 말로 인터넷 용어로 빼박이라고 하죠. 맞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논리 중에 하나인데 네. 뭐냐면 이게 그 아까 노란색 옷을 입고 말렸다고 지금 장본인으로 오해가 받은 아르헨티나 영부인.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영부인이고 이게 김정숙 여사가 팔짱을 꼈던 프랑스. 영부인입니다. 네.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이 개최국인데 네. 이렇게 본인이 팔짱을 끼고. 팔짱 끼고 있죠. 그리고 이게 누구 인스타그램이냐면 본인의- 아르헨티나 영부인 네. 본인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가짜뉴스에서 주장이 나온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팔짱 끼고 외교 결례야라고 하면서 김정숙 여사를 말렸다라고 한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라는 말씀이시죠? 좀 너무 크다. 네, 지금 몇 개인데요. 너무 크다.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목소리를 키웠네요. 아, 목소리. 네, 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저희가 구했더니 다행히 어떻게 좀 반박 근거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웃기다. 이래서 망고 같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존재감이. 네. 다음 거는 또 뭔가요? 다음 것은 그다음 또 이 텀블러 이야기를 좀 먼저 또 드리고 싶어요. 스테인리스 네, 스틸로 된 거.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유튜브에서만 한 14만 뷰 정도가 나와서 맞아요. 약간 생활 정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네. 이걸 팩트 체크하고 난 다음 날 네. 기사로 텀블러 납중독 기사가 음. 막 쏟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라 한 가슴에 며칠 차이 있었어요. 며칠 차이 있었나요? 근데 체감은 다음 날이었어 저희도. 너무 철렁해서 네. 근데 아니었죠. 네, 결국은?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네.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했던 팩트 체크는 뭐냐면 이 대만의 어떤 기사가 한국 기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그냥 오랫동안 스테인레스 텀블러를 썼더니 납중독이 됐더라. 네. 대만 한 남성이 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 방송을 직접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대만 방송에서 출연한 이 대만인 의사가 설명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텀블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말 그대로 얼룩이 없는 스테인리스인데, 네. 그거는 대만 남성이 썼던 거는 그러니까 납성분이 들어있는 네, 가짜 가짜였던 거죠. 스테인리스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그 대만 방송 자체가 잘못 우리나라에 전달됐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소비자 여러분들 스테인레스 텀블러 때문에 납중독이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증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다다음 날인가 소비자원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에 팔리는 텀블러에서 맞아요. 납이 발견됐다. 네. 그걸 봤더니 뭐냐면 마이크를 뒤로 뺐어요. 제가 목소리가 낮춰야 되는데 텀블러 네. 그 손잡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막 알록달록하게 색칠이 칠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네, 페인트. 그 페인트 문제였던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페인트에 납성분이 있었다, 중금속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속에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라 겉에 있는 게 문제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당연히 주의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스테인리스 텀블러라면 납중독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안쪽 내부 스테인리스가 제일 중요한 건데 304, 그다음에 18-8 또는 27종이라고 적혀 있는 요새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쇼핑몰 가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304, 네. 18-8 또 27종 이 세 가지 숫자를 확인하시면 그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구매하셔도 된다. 그게 어디 적혀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요새는 또 이런 납중독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아예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홍보를 하는 곳이 많고요. 또는 정말 제대로 유통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설명서나 아니면 그 포장 용기 아랫부분 이런 설명 적힌 곳에 스티커 붙어 있는 그거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테인리스라고 표기된 게 아니라 무슨 스테인리스인지 정확히 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표기해야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는 것을 업체 입장에서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스테인리스 숟가락 같은 거 뒷면 보면 역시 그런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뭐 그래요? 304, 18-8, 27 이런 걸 확인하시면 네. 되겠고요. 그다음 사용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고장 나면 교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행 능력이 없어졌을 때 네. 교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나우 앵커도 텀블러 자주 네. 텀블러 자주 쓰죠. 네 종이컵을 사용 줄이고 네. 근데 이제 깨끗이 씻었으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깨끗이 잘 씻어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네. 깨끗이 안 씻었어서 생기는 세균 때문에 오히려 중금속보다 맞아요. 그 세균 때문에 더 위험한 경우가 네. 많다라고 저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비슷한 주제였던 게 선크림 얘기도 또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래된 거. 네. 그 선크림도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게 지금 제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선크림의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윗부분에 보면 날카롭게 이게 선크림 짜는 여기 뚜껑이고 위에 튜브 끝에 보면 이게 날카롭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EXP라고 해서 expired date가 나와 있어요. 그 유통 기한 끝 기한 네. 그걸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짜봤을 때 투명한 물이 나오면 네. 그때 설명드린 대로 네. 성분이 분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분해가 된 것이라서 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사용하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묽게 나온 제품도 있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사실 저는 선크림을 잘 안 써서 그냥 피부 이렇게 이런 네. 그런데 어쨌든 네. 그때도 전문가가 얘기해 준 것은 손에 이렇게 짜봐서. 짠 다음에 정확히 저희가 딱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손에 묻었던 게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짜고 네. 이렇게 딱 정확히 맞아. 짜도 그러니까 손 세균이 안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기한이 중요하다. 그리고 산 다음에 대략 1년 정도까지 지나면 이 정도는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통용되는 유통기한입니다. 그러니까 뚜껑 열고 1년. 네. 사용했을 때 1년.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36개월 정도. 네. 3년 새 정도. 거일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액체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매운동 이야기를 저희가 유니클로 사과 논란도 다뤘었고, 맞습니다. 불매운동 효과가 있는지도 다뤘었고, 네. 여행 안 가는 게 효과가 있냐? 네. 먼저 저희가 지금 불매운동이 굉장히 여론이 높아졌고 또 일본에 대해서 화가 난 맞아요. 시민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더 기사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많이 팩트체크로 다뤘습니다. 일단은 일본 여행 안 가기 실제로 효과가 있나 없나 따져보니 이것도 거의 뭐 하루 만에 유튜브에서만 30만 조회수가 넘을 정도로 오.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저희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여행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냐 안 주냐? 이건 사실은 경제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이 그냥 수치를 가지고 사실은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행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일본 경제에 미친 효과까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시간이 있습니다. 네. 약 2, 3개월이 있어야 일본 정부가 집계한 통계에서 그나마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측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는 게 더 뚜렷할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그런 예측 기사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베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국의 관광 산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안 가면 아베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인가라는 걸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아베 정부가 2006년에 발표한 건, 3년 전, 2016년에 발표한 건데요.
내일의 일본 관광 비전, 길게 말하면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입니다. 또 아베 정부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일본을 지탱하는 걸, 일본의 미래를 지탱하는 걸 관광 관광으로 산업으로. 하나의 축으로 세운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관광 산업이 발달해야 그렇죠. 나라 경제가 사는 네. 거고 대부분 그렇긴 한데 일본은 더욱더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일본 인구 감소 그렇죠. 문제가 있죠. 인구도 감소되고 게다가 고령 노인 인구가 네, 많아지고 맞아요. 있고 이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그 중에서도 지역 관광 도쿄, 오사카 이런 데 이제 많이 다닌다. 네. 그러니까 지역 곳곳을 한국 사람들 많이 유치하자. 소도시 관광.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본 게 관광 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해서 지방 창생의 초석으로 우리나라, 그 일본이죠.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으로라고까지 말했고 2030년까지 이렇게 장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쭉 가서 사람도 6천만 명까지 늘리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 해 750만 명 가니까 이게 좀 줄어들면 이 목표에 차질을 줄 수도 있겠죠. 이것도 네.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요. 네. 결국 아베 정부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던 관광 산업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타격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했던 얘기가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예전에 뭐 다케시마날 그 제정을 했을 때 시마네현에서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 2005년 국민들이 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때 독도 그 퍼포먼스도 하고 많이 뭐 이렇게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오래가지 않았다. 그때 봐라라고 일본 언론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든 동의 안 하시든 동의하신다면 네. 뭐 이형 효과가 있으려면 장기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쿄, 오사카 이런 곳은 이미 많이 가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이제 일본 관광을 가는 단계는 성숙 단계로 해서 아까 드린 대로 이제는 시골 곳곳으로 가는 단계란 네. 말이죠. 그래서 후쿠오카나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같은 데는 한국 관광객이 방문율이 1위입니다. 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쿄, 오사카 치중하지 않고 다른 데도 많이 찾아간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베 정부의 지방 곳곳을 관광객을 유치해서 살리겠다. 이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선아 기자가 밀착 카메라에서 맞아요. 증명을 했죠. 출연에서도 설명을 했죠. 물론- 소도시에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맞습니다. 현지 상인들의 말을 들려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걸 방송을 하면 사실 우려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라기보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소셜라브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뭐 네. 그런 좀 의견 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댓글 같은 것도 읽어봐도 워낙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걸 좀 조장해서도 안 되고 이거 그쵸. 하지 말라고 해서도 안 되고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좀 안나님께도 그런 부분에 신경 네, 써서 저도 그런 방송하시는 생각을 분명히 했죠. 네. 그거를 저희가 막 하자 이렇게 몰고 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고,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네.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재밌다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품목이어도 불매운동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게 있고 천천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오, 네, 예를 들면 맥주 같은 건 빠를까요? 천천히일까요? 맥주는 어떨까요? 빠릅니다. 빨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 네. 편의점에 딱 우리가 당장 갔는데 일본 맥주가 있고 한국 맥주가 있어. 그래 그런 뉴스가 있었으니까 한국 걸 바로 먹자 네. 할 수 있겠죠. 어. 그런데 느리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자동차 같은 거. 아, 어차피 어떤 특정 제품을 사고자 계속 계획해왔고 또 워낙 값이 비싸고 또 개성이 다르고 또 기능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오랫동안 고민하기 때문에 네. 자동차 같은 브랜드는 효과가 늦거나 실질적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또는 적다라는 게 논문으로 입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재밌는 네, 재미없나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이선아 기자가 나와서 얘기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네. 개인 레벨이란 단어를 일본에서 제일 많이 듣고 왔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특히 뭐 외교적인 사안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뉴스 많이 챙겨보는 일본 남성도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것 뿐이고 그냥 개인의 자유, 뭐 개인들끼리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문제는 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저희 개인들도 그렇고 좀 굉장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분명히 하지만 중요하게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본 얘기를 저희가 진짜 많이 했네요. 네. 유니클로 사과 논란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 하고 나서 며칠 다음날 있다가 바로 사과문을 예, 올렸고 저희가 팩트체크에서 매장 같은 데도 전혀 사과문이 게시가 안 돼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매장에 다 매장에다가도 붙여놨어요. 예, 사과문을 비치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본 유니클로 본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사과가 한국 본사 차원에만 사과이냐 아니면 정말 일본 본사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나온 일본 본사명의 사과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다 들은 답변은 그건 한국 법인에서 답변할 거다라고 답변이 들어왔었죠. 근데 결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분들의 분노가 더 높아지니까 유니클로도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일종의 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몰카 관련해서 네. 수영대회에서 맞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몰카 찍은 혐의를 받아서 제가 그 관련된 팩트체크도 한번 했었죠. 네, 아쉬운 게 그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사실은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고 굉장한 국제적인 이벤트인데 네. 갑자기 일본인 몰카 그러니까. 범죄가 나타나서 그것만 기억하게 되는 분들도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혐의가 입증이 돼서 지금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결론을 잠정 내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도쿄올림픽 네, 우려가 맞아요.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인터넷 같은 데서도 일본의 한 블로거가 자기가 직접 일본 도쿄 곳곳을 방사능 측정했다면서 네. 결과를 내놔서 네. 그게 또 우리나라 기사가 나오면서 도쿄올림픽 과연 안전한 것인가라는 네. 어떤 걱정이 많이 커졌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전해드리기를 해외 언론에서도 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는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가요? 우리만큼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본도 이 국제 무대, 외교 무대에서 힘이 사실은 장난이 아닌 네. 아주 강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또는 일본 대기업들이 이번 올림픽에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건 일종의 그 전문가들의 간접적인 코멘트도 있긴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뭔가 여론을 좀 잘 관리하고 있다, 일본이. 또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게 좀 다른 해외 유명 매체에도 좀 덜 소개가 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멘트를 해준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우리나라 여론만큼 어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아직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 미주 국가나 유럽 국가에 많이 퍼진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그리고 지금 이제 딱 1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거든요. 네. 이제부터 어떤 우려 또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또 일본 국내에서 일본 자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지켜봐요. 왜냐면 참가를 거부했던 적이 사실은 전쟁 맞습니다. 때나 뭐 이렇게 정말 지금이랑 조금 결이 상황이- 다른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방사능 이슈 또는 선수의 안전 이슈 때문에 보이콧이 언급되는 거는 지금 이번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림픽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어떤 한 장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라고도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건요. 네. 안나영 앵커가 만약에 네.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스포츠 그쵸. 선수예요. 그러면 참가 안 하기가 쉽지 않죠. 조금 위험해도 나는 좀 참가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은데 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수출 규제 문제도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때 1년 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 생각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보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보충 설명드릴 것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혹시 아이템 하고 싶었는데 네. 잡히지 않았던 게 있나요? 한 달 동안?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요? 하루하루 와, 정말 훌륭합니다. 좋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것에 와.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죄송합니다. 배준 작가나 다른 팩책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읽어주실까요?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작됐어요? 네. 이런 거 이가혁 읽고 기자, 이가혁 기자 팩이 있어서 좋다. 인상이 참 좋다. 네. 그리고 저도 읽어드릴게요. 안나경 앵커님 응원합니다. 이가혁 기자님 응원합니다. 지금 내 팀 여러분들 뭐 하는 짓이냐고 하실 것 같은데. 깔맞춤 했다고. 그러네요. 화이트보드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유동엽 님이 페이스북에서 일본 안 가기 및 일본 제품 안 사는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코리아타운 등 한국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라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이선아 기자도 아마 취재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무슨 혐한 테러가 나거나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분명 걱정이 네. 드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극우 세력들이 예. 있으니까. 특히 오사카 같은 데는 혐한이 다시 또 최근에 뭐 좀 들끓었다라는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번 이슈 전에 맞아요.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희도 한번 계속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일본 분위기랑 지금 우리나라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인 거죠. 아까 이선아 기자가 전해주기로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더 지금은 이 이슈에도 관심이 많고 그쵸. 좀 더 집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 팩트체크 팀은 몇 명으로 운영되나요? 제가 있고요. 저희 작가님들 취재와 리서치를 담당해 주신 작가님들 4분 그리고 디자이너님 한 분과 네. PD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작가분들이 저희 장점이 조직의 장점이 그러니까 약간 토론을 계속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 저희도 이제 뭐야 약간 이제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뭐 용어 하나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정됩니다. 아니면 뭐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장의 표현을 어떻게 할지부터도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저도 점점 똑똑해지는 느낌입니다. 더 똑똑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미 똑똑하기 때문에 이가혁 기자 항상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되게 어려운 아이디 저는 못 읽겠는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거 이런 것도 말해도 되나요? 네. 팩트체크 하니까요 댓글이랑 막 유튜브 댓글 이런 게 되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틀린 게 있나? 그런 거. 그러니까 틀린 게 있나? 또 이런 거 이런 거 잘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IOC가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한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질문이 그러면 IOC 결정 안 따라도 네. 우리 선수단 먼저. 자체로 네. 보이콧 할 수 없나요? 음... 그걸 댓글에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요?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라고 오늘 아이템을 다뤘거든요.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팩트체크 아이템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대영 기자 보고 싶다라고 앞에 이가혁 화이팅하고 하트도 있습니다. 네. 네. 이걸 했는데 주제는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궁금한 건 정말 많은데 예를 들어 뭐 미국에 UFO가 있냐라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그런 걸 검증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 것, 전문가들 의견과 나와 있는 논문과 현장에 갔을 때 파악이 가능한 것, 이 정도로 좀 바운더리를 좁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속 시원하게 이런 건 안 해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제 저희도 계속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팩트체크 주제 정하는 그 고민이 얼마나 무거울지가 제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저도 오대영 선배 하는 거 보면 그냥 뭐 아침 조간 열심히 챙겨보고 뭐 네티즌들의 어떤 궁금증 이슈 같은 거 잘 팔로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작가님들과 PD 디자이너님들 도움으로 네. 안나경 앵커도 좀 도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좀 약간 아직 좀 많이 도움이 안 되는 주제를 많이 주제를 주시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때 생각나면은 한번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깨톡 한번. 네, 깨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끝내도 된다고 하는. 지금 혹시 동시 접속자 어떻게 되나요? 7,000명. 페이스북에서요? 유튜브에서. 7,000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약간 아프리카처럼.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동시 말하고. 접속자 네,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대형 이게 선배 한 번도 물어본 적 인터랙션이 돼야 되는 게 또 매력.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제가 아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 여쭤보는 거. 저도 이제 몇 명인지 팩트를 체크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숫자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쵸? 보통은 몇 명 정도예요? 역시 이래서 역시 이가혁 안나경. 기자, 이래서 이가혁 하는구나. 혹시 안나경. 너무 영혼 없이 말했나요? 네.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마음에 드는 거. 네. 팩책에 그거 맞아. 저희 네. 성악 전공하셨나요, 이가혁 기자? 전혀 아닙니다. 저 굉장히 큰별 탁성이라서. 큰별 백은혜님께서 성악 네. 전공하셨나요? 네. 그리고 네네. 이가혁 기자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사실 룩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좋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가요? 네. 지금 더 역동적으로. 네티즌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오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움직이고 같이 서 있다가 같이 서 있다가 양쪽으로 시작하고. 움직이고 화면도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네.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여러분들 역동적인. 어떠신지 막 올려주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뀐 어떤 카메라 워크나 화면에 대해서도 어떤지 여러분들 같이 좀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진짜 반영하겠습니다. 네. 아, 제 생각에 문득 든 생각인데 이가혁 선배는 방청객들이 있는 데서 한번 팩트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아, 생각 정말요? 듭니다. 네. 그런 말씀. 네. 네. 더 뭐 좋습니다. 끝이네요. 네. 이제 여기 저희가 집계한 것은 다 됐고요. 네. 아, 망고. 네. 저를 망고 같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영상에 나왔는데 뭐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제가 왜 망고 같다고? 제가 생각하기에 망고는 좀 냄새나는 과일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향이 좀 나죠. 냄새 아니고 향이 납니다. 향기로운, 아. 달콤한. 아, 저 멀리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맞습니다. 그리고 망고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과자로도 말려서 먹을 수도 있고 바로 잘라서 먹을 수도 있고 얼려서 또. 맞아요. 네. 저를 얼리게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고 네. 아, 맞습니다. 좋은 그, 뜻입니다. 네, 좋은 뜻으로 당연히 표현해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나중에 망고 뭐 아이템 하나 그러니까요. 망고 가격이 있으면 갑자기 좋겠네요. 싸졌대요. 필리핀 이런 산지에서 갑자기 이 풍작이 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가격이 반영 안 된다는 네. 그런 말도 있어서 네. 조금 더 저렴한 망고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내일 아이템 혹시 아직 안 정했죠? 예, 또 오늘 계속 또 고민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거 참고해서 또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원래 첫 번째 주 월요일 날이 팩책 시간인데 다음 달은 어떻게 되나요? 왔다 갔다 하나요? 휴방을 3주 했다가 재정비해서 다시 소셜 라이브 한다고 합니다. 아, 소셜 라이브 휴방하나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휴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아, 이거 미리 예고를 해드려야 되는 거였군요. 네. 네. 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지금 차이나는 클래스가 TV에서 방송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시고 저희 소셜 라이브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7,000명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열심히 계속 네. 한 2년 최소 하겠죠. 2, 3년은 3년. 넘게 네.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